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고 그를 위해서 제가 많은 분석을 했습니다. 정말 이 분석을 하면서 깜짝 놀랄 결과를 도출합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 그 최권력자, 이 권력층, 최상층부에 북한 지령받는 자가 얼마나 많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고 도대체 그 지령받는 자가 누구일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이 엄청난 사실들을 지금 도출해냈습니다. 정말 무서운 상황인데요. 정권 핵심부에 북한 지령을 받는 세력이 라고 제가 물음표를 해놨는데 사실은 느낌표에 가깝다. 이야, 이 사람이겠다. 이 사람이겠다. 아니, 이 사람이면 대한민국 어떻게 되냐? 이런 사람들이 것이다. 라는 결과가 안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정말 대한민국 큰일 났습니다. 빨리 바꿔야 되겠죠. 그 결과 알려드립니다. 분석해드립니다. 자, 신의균의 국방TV 대한민국 존립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군이 한미연합훈련 축소 정식 하달했죠. 그래서 무늬만 훈련 우려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그 상황이 이렇습니다. 군이 16일부터 본 훈련을 시작하는 한미연합훈련의 축소 시행 방침을 예하부대에 정식 하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올해 3월 상반기 훈련 때보다 참가 병력이 크게 줄고 참가 부대의 참여 수위도 최소화하는 내용이다. 작전사령부급 부대가 훈련을 위한 증원 인력을 운용하지 않고 현 인원만 훈련에 참가하는 한편 사단급, 해군은 함대급, 공군은 비행단급 이하 부대도 참가 수준을 최소화했다. 통산 매년 상하반기에 각각 실시되는 한미연합훈련에는 작전사급 이하 모든 부대가 전시 편제로 전환되어 참가해왔다. 부대별로 평시보다 인력을 대폭 늘린 전투참모단을 구성해 실전과 같은 시나리오로 진행하는 방식이지만 이번 훈련에는 전쟁 수행의 핵심 축인 작전사급 부대조차 증원 인력을 운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사단급 이하 부대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되는 훈련에 응답만 하는 대응반만 가동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은 봄에 했던 키리졸브 독수리 연습은 실제 이제 이 시뮬레이션도 하고 그 시뮬레이션대로 되는지 실제 실기동 연습도 해봤던 훈련입니다. 정말 제일 컸죠.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독수리 연습하면서 실기동을 다 했어요. 그래서 CPX 저기 지휘소에서 시뮬레이션으로 자 이번 우리 사단은 이 A 지역에다 포탄을 쏘았어. 그리고 A 포병대대가 A 지역으로 포탄을 쏘고 B 보병대대가 포탄 쏜 그 지역으로 우회 기동해서 쳤어. 이런 것들을 다 시뮬레이션 하지 않습니까? 그걸 실제로 기동해보는 겁니다. 이 정도 예정된 시간 내에 정말로 이 보병대대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예정된 시간 내에 탄을 포병은 때려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다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러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1사단이 개성공단을 점령하기 위해서 개성공단 오른쪽에다가 1사단 포병부대가 K9 자주포 100발을 쏘았다. 라고 했는데 이제 적 108 기계화 군단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저 108 기계화 군단을 저지하고 개성공단 북쪽을 점령하기 위해서 자 1군단 작전해. 라고 이제 작전사에서 지휘를 하죠. 그럼 작전사에서 1군단으로 지휘가 내려가면 1군단은 각각 사단으로 자 이런 지시가 내려왔다. 각 사단들 세부 작전 계획에 의해서 진행해. 라고 사단들은 좀 대대로 내리고 이제 대대들은 자 그러면 우리 포병대대는 개성공단 오른쪽 1km 지점 적의 기갑부대 직결지로 예상되는 그 지점에 포탄 100발을 쏘았다.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실제 그렇게 다 해보니까 인근에 있는 25사단은 그 지역으로 보병부대를 진격시켜서 그 지역을 점령하려고 시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알고 보니까 1사단 포병부대가 25사단 보병부대가 점령하고 있는 그 선제 점령했던 그 지역으로 적의 기갑부대가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포탄을 때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군에다가 오폭을 했다. 야 이거 안 되겠다. 작게 다시 수정하자. 이렇게 해서 조율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예하부대 다 필요 없고 그냥 작전사에서 예하부대는 됐다 치고 된다 치고 그렇게 그냥 하기로 했다라는 거니까 이게 무슨 훈련입니까? 훈련 아니죠. 그냥 저 혼자서라도 그냥 뭐 다 된다 치고 뭐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 훈련만으로 하기로 했다라는 어이없는 이런 훈련인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주한미군 말고 1군단,
25사단, 뭐 1기갑 사단 이런 데서 지휘부들이 오고 대대 지휘관들이 또 샘플링해서 오고 해가지고 미국의 1기갑 사단 M1A1, A2 에이브람스 전차가 부산에서 장비를 내리고 그걸 기차로 연천까지 실어 오고 그걸 언제까지 이렇게 내려서 파주로 들어간다. 이걸 며칠까지 가는 겁니다. 해봤는데 실제로 연천까지 오는 시간, 또 연천에서 기차에서 전차를 내리는 시간 다 해보니까 실제로 안 돼. 이게 이제 독수리 연습 때 실제로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해봤던 데이터를 바탕으로 8월 훈련에 그 지휘부들이 와서 전에 우리가 해봤더니 이 정도 시간 들어가요 하고 또 입력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대들 다 필요 없고 그냥 작전사급에서 텐다 치고 이렇게만 하기로 했다라는 훈련이 이번 훈련입니다. 황당한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검증 못하는 했다 치고식보다 더 못한 훈련 이거 왜 하냐? 왜 하냐? 안 하면은 국민들이 지금 이 정부 보고 왜 한미연합 훈련 안 하냐라고 비난을 하죠. 그래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 정부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하기 위해서 한미연합 훈련을 통해서 한국군이 미군을 지휘해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을 4단계에 걸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검증을 받으려면 훈련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전쟁 수행 능력 그리고 전력 증강 어떤 효과 이런 것들은 전혀 없죠. 왜? 했다 치고보다 더 못한 훈련을 지금 해버리니까. 했다 치고는 그동안에 한국군이 했다 치고는 그래도 대대장이라도 또 대대작전 참모라도 벙커에 들어가서 야 우리는 이렇게 몇 발 쏠게요. 이렇게라도 입력이라도 하는 이거라도 하는데 지금 이건 아예 그 애들조차도 없어. 필요 없어. 라고 하는 훈련이니까 이거는 훈련이 아니죠. 그래서 여당이 민주당 연판장까지 돌리면서 훈련을 저지했는데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역시나다. 그래서 위원장님 저희는 훈련을 했지만 실제로 훈련한 것은 아닙니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훈련은 했지만 훈련한 것은 아니다. 자, 국방기술품질원이 그들의 사전에 이렇게 훈련에 대해서 정리해놨어요. 국방과학기술용어 사전에 훈련, 개인 및 부대가 부여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식과 행동을 체득하는 조직적인 숙달 과정이다. 개인 훈련과 집체 훈련으로 구분한다. 자, 그래서 조직이 숙달적으로 하는 과정인데 이게 지금 조직적으로 숙달하는 겁니까? 안 하죠. 그냥 지휘부 한두 명이 된다 치고 하니까 이거는 훈련이 아니다. 그래서 문은 김정은에게 떳떳하게 위원장님 저희는요 훈련을 했지만은 실제로 훈련은 안 한 겁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청와대는 전자권 환수 앞당기다고 하면서 북한에 연합훈련을 사전 제가받았다라는 그 의혹 보도가 터져 나왔어요. 알고 보니까 이렇게 분명히 여당 70여 명이 훈련하지 마라고 연판장까지 돌렸는데 어떻게 훈련이 된 거지? 그러면 김정은 가만히 있을까? 그런데 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여당은 이걸 진행하죠? 라고 물어보니 사실은 말이야 다 사전에 내락 다 돼 있던 거야. 걱정 안 해도 돼. 라고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강한 반발과 훈련 취소를 요청한 범여권 국회의원 74명의 연서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후반기 한미연합훈련을 진행한 것은 북한의 사전 양해를 얻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제기되었다. 임명을 원한 여권의 핵심 인사는 8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과 통신선 복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16일로 예정된 한미훈련 일정도 정상 간 친서를 비롯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논의됐던 것으로 안다. 라며 훈련에 반대하는 북한의 담화도 대화의 판을 깨자는 것이 아닌 연례 훈련에 대한 의례적인 반응으로 봐야 된다. 라고 전했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도 중앙일보에 북한과의 소통 과정에서 이번 훈련은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했다. 그는 임기 내 전자권 환수는 문 대통령이 제시한 외교 안보 분야의 핵심 공약이다. 라며 전자권 환수를 위한 훈련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이번 훈련은 오히려 대화 기조를 이어가자는 제안으로 봐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자, 여권 핵심 인사. 그러니까 민주당의 중진급 이상의 인사. 그리고 정부 고위 관계자. 그러니까 이게 뭐 청와대든
국방부든 통일부든 이 정도 어간에 있는 고위층이니까 최소 국장급 이상 군인이라면 투스타급 이상의 관계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청와대라면 비서관급 이상 뭐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전에 자 이거는 훈련이지만 훈련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걸 안 하면은 안 돼요. 왜 안 되냐? 전시작전권 환수를 해야 되는데 훈련을 안 하면 전작권 환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전작권 환수를 해야 한반도 평화체제, 즉 주한미군 철수를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시키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훈련을 해야 되지만 훈련의 효과를 전혀 없이 만들어 버릴게요. 정치 방역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버릴게요. 해서 이따위 훈련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아. 왜? 그건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거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돼. 라고 이들이 이야기했다. 그래서 북한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즉 북한의 허락받고 이 훈련 요 정도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또 더 놀라운 거 나옵니다. 자, 이렇게 졸속으로 전작권 전환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를 추진한 그들의 속내는 뭐냐? 전작권만 가져오면 주한미군도 무력화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책임지고 밀겠습니다.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한미동맹 끊으려고 하는 짓이죠. 이거 누가 봐도 그냥 속내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북한이 말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정말로 놀랍게도 저는 뭐 이재명이를 엮어 넣으려고 그래서 이재명이를 상처를 입히려고 한 작업 중에 하나일 확률이 높다고 보는데 어쨌든 스텔스기 간첩단을 4명을 잡았죠. 그게 보니까 사건 지령, 그들이 지령받은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활동했던 또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거하고 다 또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이 북한의 간첩단에게 북한이 내려보낸 이 지령, 이 분야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어떤 식으로 이 해당 분야에 대해서 반응했냐를 보면 이게 놀랍게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북한이 지령 내리면 간첩단의 활동과 별개로 문재인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즉각 다 해결을 했다 이거예요. 이 충북연합이라고 하는 4명의 간첩단 이거 외에 어마어마하게 북한 정부하고 지령을 주고받는 커넥션들이 정말 저 높은 곳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확실한 정황들입니다. 보겠습니다. 간첩단에게 북한이 국가보안법 폐지운동해라, 폐지해라 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지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간첩단은 국보법 폐지 시민운동을 전개했죠. 그런데 이 관련해서 이 국가보안법 관련해서 당정청은 즉 민주당과 청와대와 정부는 어떻게 했냐? 자, 그냥 국가보안법 전체를 폐지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7조 찬양 고무 이거라도 먼저 없애자. 이걸 지금 하고 있어요. 북한의 국가보안법 폐지 여기에 대해서 현실적인 화답을 이제 내놓은 거죠. 7조 찬양 고무 이거 없애자. 즉 북한 정권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이야기하고 김정은, 김일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찬양하고 칭송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죄가 안 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마지막 김정은 승배, 우상화, 강화 이거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당정청은 답을 했죠. 그리고 한미연합 훈련 폐지 그리고 미군 철수시켜라 라고 또 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간첩단은 미군 철수 그리고 반미 운동을 했죠. 그러면서 이 정부는 그럼 뭘 했냐? 주요 훈련장에 미군의 접근을 차단합니다. 브룩스 사령관이 이번 칼럼을 통해서 뭐라고 밝혔습니까? 훈련장 앞에 정치적 장애물이 너무 많다. 그래서 훈련을 못한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바로 이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훈련장 앞을 막아서고 있기 때문에 이번 훈련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훈련을 못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군 전력들이 A-10, 아파치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기를 검토하고 또 A-10들은 괌으로 일본으로 가서 사격훈련하고 비행훈련을 하는 겁니다. 왜? 여기서 못하게 하니까. 보수의 성지라고 하는 경북 포항에도 제가 포항에 가보니까 그 포항 해병대 1사단 주변에 미군하고 같이 쓰는 무적 캠프도 있고 훈련장이 있어요. 거기에 프레카드 많이 붙어 있습니다. 훈련하지 말라고. 그 포항까지도 이런 것들이 진출해 있죠. 그래서 한미연합 훈련 지금 뭐 대폭 축소하고 안 하는 이만 못한 그런 훈련으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답을 합니다. 자, F-35 도입 반대해라 라고 지령 내리니까 이들이 F-35 도입 반대 운동했죠. 그러면서 민주당은 F-35 도입 예산을 삭감시켜버렸습니다. 내년도 예산, 도입 예산 5,600억 원을 삭감했어요. 이거는 그 기재부에서 자 코로나 지금 관련해서 지금 추경을 편성해야 돼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각 부처에서 염출을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잘라낸 것이 국방부에 잘라낸 게 아니고 국방위원회에 있는 민주당 의원 이자들이 그냥 기재부의 요청받지 않고 지들이 자른 겁니다. 그런데 F-35는 우리 한국군이 40대를 도입하기로 하고 내년까지 최종 납품되는 것이 스케줄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5,600억 원 잔금 안 주면 내년에 납품됩니까? 잔금을 안 주는데 누가 줘요, 물건을? 안 주죠. F-35 부대 편성이 미뤄지고 F-35의 부대별 단위 전력화 다 미뤄지는 겁니다. 이 40대가 다 들어와야 2개 대대가 완편이 되고 이 2개 대대가 이 유기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이 훈련을 다 해나갈 텐데 이런 것들이 미뤄지고 즉 F-35 40대 도입의 전력 효과를 이게 40대가 다 들어와야 확실하게 세팅이 될 텐데 그걸 미루어서 F-35의 완벽한 능력화를 미뤄내는 걸 이 민주당이 해낸 겁니다. 돈을 안 줘서. 이건 기재부가 코로나 관련 예산을 더 염출해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민주당이 한 겁니다. 국방위원회에 있는 자들이. 그리고 여성조직을 강화하라. 분열을 책동하라. 라고 하니까 여성단체 보습했죠. 그리고 의식화 작업했죠. 그래서 여성가족부를 강화하고 여성단체 지원금 확대해서 여성단체에 어마어마하게 힘 실어주죠. 그리고 남성들에게 상대적으로 엄청난 그런 모멸감을 주고 또 불이익을 주고 이렇게 해서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죠. 그리고 검찰개혁해라, 적폐청산해라 라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검찰개혁 운동하고 광고개제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운동을 합니다. 윤석열 아웃시켜라 라는 신문 광고를 냈어요, 이자들이. 그리고 서초집회, 윤석열 아웃 한 서초집회 개최하고 그게 참가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문재인 정권은 여기에 이 지령에 화답해서 검찰 인사 학살, 윤석열에 대한 그 윤석열이 통제할 수 있는 여러 핵심 수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장 검사급들. 그 사람들 전부 다 그냥 좌천시켜버리고 아웃시켜버리고 한 그런 학살을 몇 차례에 걸쳐 했죠.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그 다음에 통치자금 조달해서 좀 보내라 하니까 이자들이 1,000억 원 모금 운동을 했습니다. 이 1,000억 원이 북한의 밤나무 묘목 심어주기 운동 해서 모금 운동 했는데 이걸 이제 북한에 송금을 해주는데 이걸 뭐 밤나무 샀는지 안 샀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때 통일부가 대북 물자 반출 승인해줬죠. 그러면서 어느 단체가 뭘 보냈는지를 밝혀라 하니까 통일부가 국익 때문에 밝힐 수 없다라고 했죠. 이 간첩단 이 애들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임종석이가 이사장으로 있는 경무협, 북한에다가 저작권료 갖다 바치는 그 경무협, 그 경무협에서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스폰을 받아서 이른바 삥 뜯었겠죠. 그렇게 해서 북한 미술품을 구매해서 한국에서 전시를 합니다. 북한 미술품 구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 줘야 되죠. 그렇게 해서 북한에 우회적으로 또 돈 대주는 겁니다. 이 당정청들이 이렇게 통치자금을 좀 올려보내라 하는 지시가 내려오니까 그래서 이 당정청이 화답하는 건 이 겨우 충북연합이라고 하는 이 4명의 간첩단 여기와 조인돼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지령들이 많은 곳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온다라고 상상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김정은 승배, 우상화 강화해라 라고 하니까 김정은 위이나 김정은 위인 맞이 어쩌고저쩌고 하죠. 그럼 당정청에서는 어떡하냐? 방통위에서 당장 제가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방송국에서 김정은에 대해서 호칭을 붙일 때 반드시 위원장이라고 붙여라. 그리고 김여정에 대해서는 또 리설주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사라고 붙여라. 그리고 김여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부장이라고 붙여라. 김여정이, 김정은이가, 리설주가 이렇게 하면 저 같은 사람은 방송 출연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앵커들 당연히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동맹국의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이러면서 우리 적국인 철천지 원수인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하게끔 정부가 만든 겁니다. 왜? 북한이 지령을 내렸으니까. 그래서 북한이 지령을 내리면
간첩단, 충북연합이라고 하는 간첩단이 그 지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고, 또 청와대와 민주당과 정부는 이런 식으로 정책들을 추진한 겁니다. 그러면은 충북연합 하나만 있었겠습니까? 경기연합, 충남연합, 전북, 전남연합, 광주연합 없었겠습니까? 경남연합 없었겠습니까? 저는 다 있다고 봅니다. 이거 전부 밝혀내고 잡아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정보기관이 간첩단 수사 정보를 다 알고 있었던 이 간첩들, 도대체 누가 그들에게, 이 간첩들에게 정보를 줬을까요? 뭐냐? 세계일보가 또 보도를 했는데요.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의 국내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이다 구속된 청주 지역 활동가들이 자신들을 수사하는 국정원 요원들의 실명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속된 A씨의 주거지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다이어리에는 중국 왜 갔냐, 캄보디아 아니야, 한국 사회 변혁, 전역 조직, 총책임자 역할, 스테가노그래피 프로그램 아니야 등 수사기관이 참고인으로 조직원을 신문했던 내용이 포함되었다. 특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국정원 직원들의 실명과 성별을 특정해 메모한 내용도 담겼다. 자, 뭐 지들이 참고인으로 가서 지들이 이런 뭐 중국에 와 갔냐, 캄보디아 아니야, 뭐 이런 거 신문 받았으니까 그거 메모했던 거 그건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직접 받았으니까. 그런데 국정원 요원들의 실명을 어떻게 합니까? 국정원 요원들은요 가명 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국정원 요원들에게 명함 받았으면 그거 다 가명입니다. 그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실명을 어떻게 알아요? 그 이사 파일 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그 이사 파일 가지고 있는 사람, 볼 수 있는 사람이 이 간첩들에게 가르쳐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죠. 자, 여기 사진 한번 보십시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이라는 뒤에 지금 비석이 있는데 원훈석이죠. 그러니까 이 양지에서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한다라는 과거 국정원의 그 원훈 그거 빼내고 이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이라는 원훈석을 세웠고 이걸 지금 문재인이가 참석해서 같이 지금 기념 행사를 한 겁니다. 아니 대통령이 뭐 할 일 없어서 원훈석 비서가 하나 하는데 여기 가서 이렇게 기념 행사 하겠습니까? 왜 하냐? 이 원훈석의 이 필체가 바로 신영복체라는 겁니다. 신영복이가 누구냐? 1968년 통역당 사건으로 간첩해서 무기징역 받고 복역했던 간첩입니다. 그래서 1988년 전향서를 쓰고 석방됐어요. 그러다가 1998년 그들 편에 있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나 사실 사상전향한 거 아니야. 그리고 통역당은 양심에 의해서 난 가입했던 거야. 그리고 밝혔던 잔데 성공회대 경제학 교수 하다가 2016년 죽었어요. 그 신영복이를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바로 문재인입니다. 그 간첩을 평생 자기는 간첩임을 떳떳하게 생각했던 그 신영복이를 가장 존경했다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또 문재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 신영복 이책 박지원이가 또 아유 우리 문 대통령께서 존경하는 분 이 필체를 써야지. 자, 미국이 오사마 빈 라덴에게 CIA 국장을 시키는 것과 똑같다라고 조롱했던 그 박지원, 북한에 5천억 원 이상의 검은 돈을 갖다 주고 구속됐던 그 박지원이가 국정원장을 하고 그리고 간첩인 신영복이의 이 필체로 국정원 원훈석을 새기고 여기에 기념, 이게 바로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자, 북한 지령받아서 선동했던 자들 감사하는 이들의 행복 과연 우연일까요? 자, 문재인 얼굴이 있는데 젊을 때죠. 몇 년 전인데 13년도입니다. 국회의원 이석기 체포 동의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이석기 여기는 정말 정상이 아니야. 여기는 정말 내란 선동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서 이 통진당은 해체해야 돼 라고 대법원 판결까지 났지 않습니까? 헌재 판결까지 났어요. 자, 그래서 이 체포 동의안을 할 때 재석 289명 중에서 찬성을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인데 즉 반대와 기권 25명, 그리고 무효 6명, 31명. 여기는 이석기 체포를 반대하는 겁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조선일보 보도 한번 볼게요. 통진당 김미희, 김재현 의원은 반대, 이석기, 김선동, 이상규, 오병윤 등 다른 통진당 의원들은 기권, 문재인 의원을 비롯하여 이인영, 유성엽, 은수미, 김용익, 임수경, 도종환 등 7명은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회기 개최 자체 기권표를 던졌다. 문재인이 이석기를 이렇게 보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문재인이 노무현 정권 시절에 청와대 민정수석할 때
이석기를 사면 복권시켜준 바로 그 문재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완전히 이인영하고 뭐 이런 이 민주당 의원들이 수십 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통진당 빼면 한 20명 정도가 지금 이석기에 대해서 체포한 걸 반대했는데 그 중에 문재인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정황이 여기에 보이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문재인의 민낯이죠. 자, 그래서 상상도 어려울 만큼 깊숙이 침투한 북한의 간첩 조직이죠. 당, 정, 청 정말 전수조사해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 당명이 처음 나왔을 때 이 더불어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죠. 왜? 김일성 평전, 김일성의 자기 뭐 자서전이라고 하는 세기와 더불어, 거기에 더불어가 있는데 그 더불어 아니냐? 라고 엄청난 의혹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로 정권 바꾸어서 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서 지금 있는 청와대, 정부 모든 곳에 이 국정원 실명, 요원의 실명까지 간첩들에게 가르쳐주는 이러한 정말 어마어마한 이런 명확한 간첩 행위들, 이적 행위들, 반역 행위들, 그리고 앞서 북한이 지령 내린 걸 전부 정책에 구현해내는 이 반역 행위들 전부 조사해서 처벌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놀랍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